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386화 386이네. 자, 어제 모바서 35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드입니다. 알렉스왕입니다. 와! 자, 건배. 와. 괜히 우리끼리만. 자, 어제 모바서 시작하기 전에 네. 광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별건 아니에요.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요 전자책과 아이돌 뒤의 아이돌 오디오북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전자책은 뭐 이맘때 뭐 나오고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자, 서점의 종이책이 SF는 정말 끝내주는데 취미가 그리고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 있거든요. 모두 에이플렛에서 나온 책이고 뭐 이렇게 시류를 타는 책들도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궁금하신 분 빨리 주문해서 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이요. 늘 제발로 끝나는군요. 제발이요. 아, 제발 돌파. 자, 에이플렛.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먼저 영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저는 요거는 우연치 않게 유튜브 보다가 누가 홍보하는 영상을 봐가지고 이런 게 있어 그러는데 TV에서는 벌써 좀 많이 나왔었나 봐요. 나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해가지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 아, 영화 프로그램에서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그렇게 뜰 것 같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가 북미에서 깜짝 흥행을 해서 대박이 난 영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양자경 주연의 영화고 뭐 멀티버스 이야기라고 해서 맞아요. 예, 화제가 됐고 그래서 내년에 있을 아카데미 벌써부터 양자경이 여우주연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제일 쉬운 설명은 이미 했죠. 양자경이 주연이고 멀티버스 얘기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멀티버스는 좀 마블에서만 계속 나왔던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마블에서 주로, 뭐 주요하게 주로 예. 예, 요즘에 늘 마블에서 네. 나왔고 그 멀티버스가 양자경이 주연하는 거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라는 데서 먼저 궁금할 것 같아요.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양자경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정착한 그런 동양인 세대인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있고 아버지가 좀 나이 많이 드셨고 남편 있고 딸 하나 있고 또 되게 동양인의 스테레오타입처럼 세탁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놈의 세탁소. 그거 아니면 편이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주류 세탁소예요. 판매에서 뭐 이런 거. 아, 그거 뭐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 극에서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되게 힘들어. 뭐냐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거야. 영수증 이런 증빙을 다 해야 되는데 영수증이 산처럼 쌓여있어 진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되게 애 같아. 여기 가서 뭐 눈알 같은 거 어디 붙이면서 막 장난치고 있고 딸은 뭔가 나랑 잘 안 맞아. 되게 반항기이고 같기도 하고 아버지 모시는 거 힘들잖아요. 몇 끼 뭐 챙겨드려야 되고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좀 힘든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야. 세무조사 받는 게 처음에 제일 메인 이슈예요. 받으러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남편이 되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해. 뭐 이러면서 조금 뒤에 난 이 기억을 잃어버릴 거야. 하지만 너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으러 가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지령 같은 걸 안내해 주더니 또 원래 남편으로 갑자기 바뀌어. 이 여자는 이게 뭐지? 왜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세무조사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세무조사원이 이거 틀려 되게 악독한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야.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뭐 거의 뭐 그냥 세금 떼어 먹으려고. 아니 마른 걸레에서도 쥐어 짠다고 그러니까 그런 쥐어 게 짜서 있잖아. 더. 그리고 나는 공포 영화를 안 보지만 이 세무조사원이 그 제이미 리 커터스예요. 아, 근데 완전 아무도 못 알아봤대. 처음에는. 되게 배 나온 할머니가 됐어. 여기서. 그 제이미 리 커티스 하면은 이제 비명의 여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분장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예고편을 많이 봐서 둘이 막 싸우는 것 같더라고. 뭐 이게 증빙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우다가 그때 그 달라졌던 남편이 해줬던 거를 뭔가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날아가는 것 같으면서 아까 그 남편이 또 있는 거지. 그 멀티버스에 대한 얘기를 해.
세상에 여러 가지 세계가 있고 그런 거를 뭐 알파버스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늘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멀티버스를 위협하는 적이 있고 뭐 너가 그걸 구해야 되면서 이거 너무 뻔한 마블 스토리인 거야.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재미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멀티버스니까 현실에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내 멀티버스에는 분명히 되게 대단한 나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되게 순진하게 뭐 마법사인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초능력자인 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무술을 하는 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멀티버스 각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의 몸으로 능력을 빌려올 수가 있는 거야. 빌려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언뜻 보기에는 되게 평범한 나들을 빌려와요. 뭐 피자 간판을 잘 돌리는 내가 있고 어떤 세계에는 어떤 세계에는 이게 손가락이 막 핫도그처럼 늘어지는 세계가 됐어. 그런 세계에 나도 있고 물론 뭐 좀 내가 싸움을 잘해. 근데 그것도 대단한 그런 초능력적인 게 아니라 그냥 무술을 배워가지고 무술 연기자로서 성공을 한 나가 있는 거야. 진짜 실제 아니에요? 실제 양자경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나들로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야. 오합지졸을 규합을 해가지고서 오합지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빌린다. 힘을 빌려서 그때 그 뭐예요? 오합지 완다처럼. 능력, 오합지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고 그러면서 이 힘을 빌려 쓸 수 있는 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지금 내 세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해야지만 그게 어떤 트리거가 돼서 힘을 빌려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이제 코미디가 들어가요. 왜냐면 현실은 일어날 수 없잖아.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그거 봤어요. 예고편인데 그 남편이 갑자기 립밤을 먹더라고. 뭐 그런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평범해. 중간에 그래? 평범한 거라고요? 되게 그 미국식의 그런 화장실 개그도 있어요. 엉덩이에 뭘 꽂아야지 되는 거야. 막 이런 것도 있고. 걔는 왜 이렇게 엉덩이 좋아하니? 그러고 이런 것도 있어. 손가락 사이사이를 종이로 비워가지고 피가 나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싫어 그러면서 이런 개그들이 일어나면서 막 힘을 들여고 그 남편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그 우주 최강의 적이 뭐냐? 그 적이 뭔가 이 세계로 그런 거 있잖아. 뭐 다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모든 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고 그런 막 다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적이 있다. 그런데 겐도. 정체를 보니까 내 딸이야. 멀티버스의 내 딸이야. 그 얘기까지 또 본 것 같아. 네. 거기까지는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데 이러면서 멀티버스의 다른 나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경은 다른 나는 너무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멀티버스에서 되게 근사하게 사는 사람들 말고. 근데 이 멀티버스에 있는 수많은 나들 중에서 지금의 나만 제일 불행한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멀티버스의 남편 가면은 되게 막 성공한 남편도 있어. 부자가 되고. 왜 지금의 남편도 제일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의 삶이 되게 초라해지는 거죠. 근데 모든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그치. 내 삶이 되게 행복하고 좋다. 가족과도 화해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가족주의로 넘어가요. 그쵸. 가족 얘기 꼭 나와야지. 가족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 심파적이냐? 전혀 그렇진 않아. 되게 살살살 넘어가고 왜 심파적이 아니냐면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패러디야, 너무 많은 장치들과 여러 가지 메타포들과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그런 것들이 계속 섞여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거를 좀 모르거나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막 나오거나 중간중간 나오는 화장실 개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되게 난잡하기만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영화인지 모르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근데 이런 쪽에 다 알지는 못해도 이런 장르적인 것들에 취약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지. 완전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에브리싱이 있어 글자 그대로 이 안에 영화 안에 되게 그런 중의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 안에서도 에브리싱이라는 의미가 있고 영화 밖에서 이 영화 안에 진짜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에브리싱이 있고 그래서 결국 내 적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과 뭔가 싸움을 해야 되는 순간이 나오잖아. 그럼 네. 되게 쉽게 멀티버스니까 그 싸움 잘하는 양자경을 데려와서 싸우면 될 것 같잖아. 네. 그런 식으로 해결을 안 해요. 그게 이 영화의 제일 특별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해. 되게 북미 취향의 작품 같아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별로 흥행을 못 하고 있긴 전 하고 지금 이게 있는지도 몰랐지. 상영주의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 만났던 내 적들과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일종의 물리친다기보다 화해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 내 딸을 만나고 그럼 내 딸은 왜 멀티버스의 딸은 이 지구를 다 이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싶어 했는가? 지금의 현실의 내 딸과 뭐가 달랐는가?
하지만 또 뭐가 같은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돌고 돌고 돌아서 가족과 최종적으로 해화의. 내 현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의 내 현실이 정말 그렇게 시궁창이었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최근에 또 한국 소설 중에 히트작들이 다 그런 방식? 그러니까 멀티버스 얘기는 아니지만 뭐 불편한 편의점이라든지 뭐 안녕하세요 휘난동 서점입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제 소소한 행복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마블이 막 되게 막 여러 방식으로 우주를 포괄하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인간이잖아요. 모든 문학 작품이나 그렇죠. 창작품들은 약간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한국 관객들도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북미 사람들만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게을러서 못 봤네요 저는. 아무튼 되게 보고 싶었던 작품으로 점 찍어놨고 되게- 알렉상이 옛날부터 몇 주 전부터 이거 하자. 안 해? 더러워서 나 혼자 본다 씨. 근데 아니 안 한다는 건 아니었고 그때 이런 작품이 있었는데 내가 알아서 그걸 되게 신기했는데 야 다 나왔어. TV에서 다 보여주더라 막. 나는 되게 우연치 않게 알았는데 이거를. 아무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요번에 정직한 후보 2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정직한 후보 원래 1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왓챠에도 그래서 막 10위 안에 갑자기 들더라고. 아 그래요? 왓챠에도 있었어요? 뭐 다 있죠. 이제 몇 년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그 처음에 그 정직한 후보니까 당연히 되게 거짓말 못하는 라미란 씨가 나와가지고 하는 코미디거니 했는데 처음에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이 내용은. 네, 전혀 이것도 몰랐어요.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것도 보다가 말긴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그 상황이잖아. 근데 네. 이게 새롭지가 않은 게 이미 짐 캐리가 연기했던 했겠죠? 라이어가 있었잖아. 라이어구나.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구태연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구태의연해요. 사실 결말부 가면은 거기서는 뻔해요. 변호사야말로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미국에서 그렇고 한국에서야 이제 정치인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냥 네.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보다가 좀 그랬어요. 그렇긴 했는데 이제 그 거짓말을 못하게 됐을 때 하는 대사들이 너무 찰진 거예요. 그 라미란 씨가 진짜 할 법한 대사긴 한데 그래서 그런 재미로 소소하게 좀 재밌게 봐서 그리고 2까지 나왔다는 건 1이 되게 잘 됐기 때문에 2가 나온 거잖아요. 그때 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죠? 라미란 씨가. 너무 잘했어 연기를. 네. 그런데 이제 2에서는 그러니까 1에서는 라미란 씨만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 이거 뭐 정직한 주둥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2에서는 그 보좌관까지 같이 되는 상황이 닥친다라고 해서 뭐 재미가 2배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3에서는 한 명 더 나오나? 남편까지 이제. 근데 이게 그 시리즈화 될 건가? 난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이거는 너무 뭔가 이제 판권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그리고 많이 보여줘가지고 뭐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범죄도시 2가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왔잖아요. 네. 범죄도시 2도 거의 그 정직한 후보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온 게 다겠구나. 이게 딱 봤는데 TV에서 나온 게 딱 절반 정도 이야기더라고.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이제 납치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잖아. 필리핀 네. 뭐 이런데. 네.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다루고 이제 거기서 해결하나 보다 했는데 중간 러닝타임 반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거의 다 끝맺음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러닝타임은 한국에서 이제 다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뭐 보긴 봤는데 1편보다는 확실히 좀 별로다라는 생각. 그건 개인 취향이긴 한데요. 일단 한번 비슷한 게 또 보이는 순간 근데 1편보다 별로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시리즈의 매력이긴 하지. 네. 그게 한 번 더 좋았던 부분은 이제 구간 반복을 한번 하면서 그렇죠. 뭔가 봤던 거 기시감을 살려주면서 다시 시행하는 건 되게 좋은데 제가 약간 별로라고 생각했던 거는 1편은 누가 봐도 19금 이상의 약간 29금의 뭔가 폭력과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면은 지금 딱 봤을 때는 이거 중학생 수준으로 확 낮춘 거야. 실제로 그렇게 개봉한 거 아니에요? 한 15세 그랬을 정도? 것 같아요. 그래야 천만이 됐겠지. 그렇지. 네. 그렇게 딱 낮추니까 그 매력이 되게 상쇄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 그러니까 그 악당이 되게 악독해 보여. 장첸이 왜 인기가 있었냐면은 진짜 세상에 이런 악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연기한 사람이 이름이 윤계상이었나? 윤계상이 그래서 뜬 것도 분명히 그쵸. 있고. 네. 너무나 악독해. 근데 진짜 거기서 더 나쁜 놈들이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미 봤던 내용이기도 하고 약간은 그걸 좀 수위를 낮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좀 동어 반복이라 그런 점은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본 부분들은 그런 거. 마동석이 뭔가 이게 치고 빠지는 이런 거. 너 이름 뭐야? 까불인데 까불고 있어. 빡!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사이다 액션 막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결국 거기 방점 찍힐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거기가 진실의 방 1편에 나온 게 그거예요? 2에서도 나와요. 아, 이에서 나와요. 예. 진실의 방은 해외에서 만들어 버리죠. 진실의 방을. 카메라 그냥 가려버리고. 그냥 패는 거죠? 근데 그냥 패면은 안 되니까 네. 1편에서는 오토바이 헬멧을 씌운 다음에 거길 때렸거든. 아. 올리고 여기서는 책상에다 귀를 대고 거기 책상을 쳐. 그러니까 막 고막이 터질라고 막 이런 뭐 그런 무서운데? 개그들이 나와요. 개그야. 그리고 우리는 다 마동석의 액션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딴 때는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면 리얼물처럼 가다가 마동석이 때릴 때만 갑자기 그런 히어로물처럼 애들이 슈퍼히어로. 빵빵 날아가더라고. 아, 이번엔 좀 이렇게 심했어. 날아가면은 뒤져. 그한테 맞으면은 그냥. 아니 어. 버스에서 차는데 그 유리창을 뚫고 나가 떨어지는 거는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면? 손석구 분해됐어. 그거 맞았으면은 그냥. 아 그리고 그거 정도는 할 수, 아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 머리 대고 거기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이렇게 내려 찍는 거 뭐 어쨌든 힘을 보여주는 거긴 한데 뭐 재밌는 장면이 많았지만 확실히 1편이 훨씬 더 정교하게 뭔가 구성됐다는 느낌이 있고 네. 그 시리즈화가 되면서 뭔가 이제 1편에 기대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에서 스케일은 좀 커졌지만 해외 로켓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은 단점처럼 보이더라고. 신선함이 좀 줄었겠죠 이미. 그러니까 그걸 메꿀 만한 뭔가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거는 보여요. 그쵸. 1편에 나왔던 거기 이제 중요 그 배우 또 장이 뭐 하여튼 그 있잖아. 장이수. 장희수 뭐 이런 걸 활용한 것 같긴 한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약간 큰 역할로 가는 것도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극장에서도 이 코로나 시국을 뚫고 1000만을 달성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이게 시리즈가 될 때 제일 불안한 게 1편에서는 그 강력한 장첸이랑 화장실에서 다이다이를 떴을 때 누구나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았지만 되게 손쉽게 마동석이 이겼잖아. 아. 이런 거를 만든 이상 2편에서도 버스 안에서 붙는데 긴장감이 1도 없는 거예요. 아 맞아요. 당연히 개패듯이 패겠지. 마동석이 이기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무리 얘가 칼을 들고 있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조금 비긴 하는데 그냥 비인 거야. 비는 거지 뭐 죽을 만큼 피를 철철 흘리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사도 별로 센스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너무 다 얘기해서 스포를 했습니다. 이제 끄세요. 에이, 뭐 천만이 봤는데. 아무튼 야 뭐 너무 아프면 벨 눌러 뭐 이런 거 그치. 내리면 되니까 뭐 이런 것도 그냥 재미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대사가 너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아, 1편에 혼자야. 아주 싱글이야. 요번엔 그런 애드립이 안 나왔나 보네. 그것도 약간 뭔가 만든 듯한 급조한 듯한 즉석에서 짜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재미가 없었다. 오히려 범죄도시 2의 제일 유행어는 너 납치된 거야잖아요. 그게 여자들이 되게 거기에 멋있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뭐야? 손석구 얼굴로 해서. 손석구라 그런 거. 마동석이 너 납치된 거야 그러면 이거야. 아무튼 그렇구나. 자, 뭐 그냥 범죄도시 소소한 관람평이었고요. 근데 분명히 킬링 타임으로서는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뭐 소설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지난번에도 할까 하다가 뭐 할 게 많아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기리노 나스오 작가의 새 작품 나왔죠. 좀 됐어요. 일몰의 그래요? 저편이라는 작품인데 이분은 원래 하드보일드 범죄 소설 많이 쓰시는 분이고 보통 이제 그로테스크 다크 뭐 얼굴에 흩날리는 비 뭐 아웃 뭐 이런 거 도쿄섬. 뭐 그런 거 쓰시는 분인데 이 작품은 약간은 디스토피아 작품 같은 느낌이에요. 도쿄섬이 약간 디스토피아 느낌 나지 않았었어요? 그건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도쿄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 일몰의 저편은 뭐냐면은 뭐 그냥 현재의 어떤 일본을 가정한 듯한데 약간의 금미래로 볼 수 있는 세계에 그래요? 어떤 주인공은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약간의 그 뭐 성애도 뭐 작품에 사용을 하고 뭐 그냥 성폭행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작품에. 네.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걸 소재로 사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가인데 어느 날에 갑자기 이제 통보를 받아. 문윤이라는 데요. 뭐 문학 뭐 윤리 어쩌고 뭐 이런 데가 있어. 무슨 총무청 산하인가? 여기서 와가지고 안 나오면 이번에는 뭐 제재가 가해진다 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거길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요양소를 가장한 어떤 절벽 쪽에 있는 그런 데야. 근데 있다 보니까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어서 왜 이런 소설을 쓰냐. 좋은 소설을 써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그 심리적 뭐 육체적 고통을 받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왜 나왔냐면은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되게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시키면은 문학 자체도 뭔가 이렇게 창작에 대한 어떤 자유도 탄압받게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어느 순간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헤이트 스피치랑 그 문학 작품을 동일시한다는 게. 근데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 사람 스스로 되게 센 소설만 늘 쓰시던 분이니까 그렇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의 고문 비슷한 상황까지 이제 뭐 치닫는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뭐 거기서 이런 소설을 써야 된다라고 한 게 최근에 있었던 뭐 윤석열차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연상을 시키는 게 있더라. 하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네. 뭔가 그 대목이 있어서 이게 한번 읽고 싶어서 좀 캡처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수용소의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 소설가한테 왜 당신은 이런 소설만 쓰냐 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래요. 읽어볼게요. 자 여기는요 선생들이 앞으로 더 나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요양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선생들은 편향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줄줄 흘리고 다니거든요. 이상한 글을 써서 태연히 돈 벌며 살고 있어요. 그런 걸 고쳤으면 하는 겁니다. 시정했으면 합니다. 선생들이 무책임하게 쓰니까 세상이 어지럽다는 걸 모르고들 있어요. 음란, 불륜, 폭력, 차별, 중상, 체제 비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장르에서도 허용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 그 간절하게 그런 건 그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와 선생들은 정치 같은 데는 끼어들지 말고 마음이 맑아지는 이야기라든지 걸작을 쓰셨으면 합니다. 영화 원작이 될 만한 훌륭한 이야기 말입니다. 선생은 왜 못 쓰는 겁니까? 노벨상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적어도 영화 원작 정도는 되는 책을 써주세요. 왜 그런 이상한 소설만 쓰는 겁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풍자적인 거잖아. 네. 근데 실제로 국감장에서 그 문화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 윤석열차 공모전을 진행한 데에서 순수한 예술의 장을 이런 어떤 정치 오염화했다. 이런 식의 말을 거기서 맞아요. 했어. 본것 그래서 같아요.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도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요양소장이 말하는 거를 너무 흡사해가지고 소름이 약간 끼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예술이란 그런 건가? 그럼 예술은 뭐 집에서 막 귀 닫고 눈 감고 정치 얘기 뭐 밖에 얘기 하나도 하지 말고 순수한 예술적 감성으로 뭔가 해야 돼? 그런가 너무 봐요. 이상하잖아. 순수한 예술적 감성이라고 했어. 문체부 장관이. 아무튼 그런 그 생각이 책을 나서 봤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나온 게 제가 읽었을 때 되게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되게 그릇됐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마치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너무 약간 두려운 마음에 읽긴 했는데 네. 뭐 그럴 사람 없으시겠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은 이런 어떤 뭐 예술 윤리 뭐 이런 것들 이 창작의 자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 소재를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 네. 제가 뭐 변태적인 얘기하지만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유도 있고 뭐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용자의 자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소설 일몰의 저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제목은 뭐 일본의 몰락이 일몰일 수 있잖아. 태양의 네, 네. 몰락이. 근데 태양은 뭐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디스토피아로도 읽혀가지고 한번 언급해보고 싶었습니다. 소설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그럼 소설 한 편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15초 후에 죽는다라는 작품이에요. 사사키 바야시 메이라는 아마 이게 첫 작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리즈. 성이 사사키 바야시예요? 네, 사사키 와. 바야시. 특이하네. 그래서 15초를 가지고 쓴 단편 4개가 들어있어요. 15초를 소재로 한 거. 첫 번째 편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총에 맞았어.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누가 데리러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존재로 보이는데 자기는 이제 고양이 형태로 된 존재가 왔어. 너 지금 총 맞았으니까 15초 뒤에 죽어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당연히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별히 너한테는 15초 동안 네가 이 죽는다는 걸 인지하게 해줄 테니까 자유롭게 15초를 사용하고 죽어라 라고 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그럼 누가 나를 쐈지? 부터를 보기 위해서 막 일어나서 보고 그거를 막 1초씩 쓰고 멈추고 이러는 걸 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 네, 멈출 수 있어. 포즈.
그래서 15초를 살려가지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얘기가 1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다음 충격적인 결말이라고 해가지고 누나가 자주 보는 드라마를 자기는 막 졸면서 맨날 봤었어. 근데 이제 그날 마지막 회인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같이 이렇게 보다가 아빠가 와가지고 현관문 열러 간 15초. 현관문. 네, 현관문을 열어주러 간 그 15초 사이에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던 드라마에 갑자기 사람이 죽은 거야. 저는 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막 죽은 거야. 여주인공이. 그래서 내가 봤던 드라마의 내용이 이게 아니었는데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나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15초 동안에 잠깐 문 열러 간 사이에 내용이 완전 반전됐잖아요. 드라마의 내용이. 근데 그 드라마 자체도 무슨 탐정, 시간 탐정 뭐 이런 소재예요. 그래서 되게 미스터리한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드라마를 같이 이제 보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살짝 좀 별로여서 띵기고 네 번째 거가 진짜 너무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잘려도 죽지 않는 우리의 머리 없는 살인 사건이에요. 어느 섬 동네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목을 뛸 수가 있어. 목을 띄는 순간 뭐 이렇게 피가 멈추고 하는지 15초 동안은 목을 띄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씨. 너무 설정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여기는 싸다고 때리는 행동 같은 게 금지돼 있어. 왜? 충격받으면 떨어지니까. 다시 주스면 되잖아. 15초 안에 못 붙일 수도 있잖아요. 아, 이제 그런 동네예요. 뭐 우리는 뭐 사람 찌르는 거 뭐 금지되지만 뭐 안 찌르냐? 하여튼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동네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또 행사를 해. 그럼 막 서로 막 머리 돌리게 하고 막 이런 쇼를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 인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비밀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금기시돼 있었어. 근데 경찰로 이제 부임해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 행사 오게 되면은 그게 다 밝혀지니까 그 행사 날 괜히 막 어디다가 살짝 불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도둑질해 갔어요라든지 하여튼 그런 신고를 해가지고 이 행사장에 못 오게 항상 막아왔던 거죠. 맨날 이제 부임하는 경찰이 있었으면. 외부인이 못 네. 들어오게? 그래서 했는데 그날 당일에 정말 목 없는 시체가 불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교복을 입고 있고 이 학교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딱 3명밖에 없어. 다른 학년은 10몇 명씩 있는데. 근데 걔네들 중에 한 명이 죽은 것 같다는 거죠. 그 시신 상태를 봤을 때 이제 뭐 붙어 있고 하니까. 근데 3명이 동시에 다 없어졌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시신은 누구 거며 누가 죽었나 이걸 추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애가 나와. 주인공이. 내가 지금 깨나 보니까 머리가 도골도골 굴러가고 있고 그걸 친구가 주웠어. 난 지금 몸이 없는 상태야. 근데 얘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친구랑 같이 15초마다 한 번씩 머리를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설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머리를 다른 사람하고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1년 이내에 연령이 나이가 비슷한 사람밖에 못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래서 친구랑 같이 계속 10초마다 알람을 울리게 해가지고 계속 교환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3명이라고 했잖아요. 또 한 명이 더 이제 합류를 해. 그래서 잠은 자야 되니까 누구 1시간 동안 잠자고 오는 사이 2명이서 또 바꿔치기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주인공 남자애가 그럼 도대체 나를 누가 죽였지?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었지?를 추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되게 어이없네. 그 머리를 어떻게든 주워서 오면 또 살아날 수 있는 거네. 몸을 이제 몸만 있으면 몸만 살 수 있어요. 있으면. 그래서 진짜 이런 황당한 설정 갖고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 너무 웃긴 거예요. 재밌네. 네, 그것만 얘기하지 그랬어요.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마지막 편이. 15초에 죽는다. 네, 그래서 네. 너무 이런 기발한 상상 갖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봐서 소개해드립니다. 저 애니메이션 영상연에는 손대지 마. 영상연? 영상연. 그러니까 영상연. 연구회. 뭐 그런 거죠? 영상 연구예요. 영상연에는 손대지 마. 이런 제목이고 최근에 왓챠에 올라와서 또 보게 됐어요. 내용은 고등학생 여고생 3명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 2명은 처음부터 뭐 애니메이터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 애들이어서 근데 특이해. 보통의 애들 같으면 막 캐릭터를 그리고 뭐 할 것 같은데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설정에 되게 치중을 하는 그런 거야. 막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이전 작업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움직이는 그런 방식 같은 걸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트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의 작동 방식까지 다 설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도 짜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요 마을 자체가 학교 자체 마을도 그렇고 막
되게 증축의 증축을 거듭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 존재할 수 없는 약간 판타지 같은 공간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12화까지 약 3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뭐 초반에는 뭐 전차랑 여고생이 싸우는 이야기,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호평 받고 두 번째는 이제 로봇 그 연구회에서 의뢰를 받고 이제 로봇 그걸 만들고 뭐 세 번째는 자기네가 또 만들고 뭐 이렇게 연구해서 만드는 과정인데 재밌었던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상상해서 막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그냥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가 달리면 하면은 갑자기 달려서 뭐 한 어디를 수정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애니메이션이 단순히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그런 아마추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중간에 그런 대사도 나오는데 그 전기톱 로봇이 이제 전기톱을 사용하는데 이게 정말 진동하고 막 바닥에 갈려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 아무도 거기 신경 안 쓸 거야. 뭐 일찍 뭐 몇 초 안 되는 장면이고. 근데 얘는 거기에 막 집착을 해. 왜? 그냥 자기가 그게 좋은 거야.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아 이런 게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게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떤 굉장히 큰 산업인데 이렇게 조그만 3명이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그 3명 중에 한 명은 프로듀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몰라 잘. 근데 외부 사람들과 협력을 하는 거지. 배경을 그리려고 하니까 미술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음향부의 도움을 받아서 효과음을 입히면 좋을 것 같아. 음악은 누가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데서 이제 돈을 띄워와가지고 자금을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중재를 하면서 막 이어나가고 이러면서 결국은 정말 큰 산업을 약간 작은 소규모화해서 보여주는데 실상의 그 안에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 철학까지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구성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 뭐 에반게리온에서 막 여러 이런 뭐 애니메이션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연출들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뭐 갑자기 수채화로 이제 보여진다든지 얘네들이 상상한 장면들은 뭐 스케치로만 보여진다든지 뭐 그런 점들이 있어서 애니메이션이란 장르를 약간 웅변하는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접 만든 애니메이션이 그 편에 다 나와요? 나와요. 다 소개가 다 보여줘요. 예. 그래서 첫 그 막 전차랑 여고생 싸우는 뭐 이런 걸 상영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바람이 정말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명성 쌓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 투신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마추어 하면 막 열정 뭐 이런 것만 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얘네들이 그 기술에 쏟아붓는 거라든지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까지 아주 섬세하게까지는 않아도 뭐 그냥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좀 담아내고 있어서 뭐 그런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제목이 손대지 마야? 난 누가 그래서 방해를 하려고 그러는. 맞아요. 방해를 해요. 학생회에서 얘네들이 활동을 잘 못하게 하는 정도로 왜요? 나와요. 왜? 그러니까 뭐 외부 활동, 외부 돈 벌면 안 된다는 식의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식 자체가 되게 판타지적으로 했는데 그 일본 학원물이 그런 게 있죠. 그 학생회, 생도회라고 하는 애들이 권력이 되게 세잖아. 여기서도 막 그 뭐 경비회를 막 가져다가 맨날 뭐 진압하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약간 방해 세력들도 늘 있고 이제 그거를 피해가면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또 약간은 학원물 가면서 재밌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돈을 벌면 안 돼? 이거 외부 활동하면 안 된다. 뭐 하여튼 그런 방식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 뭐 아르바이트 금지 뭐 이런 거. 그런 학교도 있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약간 그거를 이제 그 프로듀스 하는 역할에 아이가 그걸 깨부수면서 피해가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 3명의 캐릭터들이 또 다 제각각이고 디자인도 완전 제각각이거든요. 뭐 그래서 주는 재미 그런 케미도 있고 오프닝 곡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12편짜리 만화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작품들 정리해 볼게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얘기했고요. 정직한 후보 그리고 범죄도시 2 얘기했습니다. 소설 일몰의 편 15초 후에 죽는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상연애는 손대지 마까지. 오 다채롭네요 오늘. 풍성합니다. 늘 그렇지만 영화, 소설, 애니. 예, 뭐 그렇지 뭐 우리가 늘 그렇지. 어제 뭐 봤으니까 뭐 다른 걸 할 순 없잖아요. 아니 뭐 본 거 많은데 그중에서 뭐 좀 얘기할 만한 거 우리 적어놓은 건 지금 한 25가지잖아요. 아유 그 중에서 100개 아니야? 그럼 너무 뻥 같잖아 이 새끼야.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맞춰볼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레이. 와.